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대형 지진과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평양 연안의 이른바 불의 고리를 중심으로 대규모 강진이 연쇄적으로 발생해 주민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재난 상황을 종합해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7월 17일 오전 8시 24분쯤 멕시코와 과테말라 국경 부근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멕시코 남부 도시 푸에르토 마데로에서 남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태평양 연안을 진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앙은 북위 14.4도, 서경 92.5도이며 진원의 깊이는 15km로 추정됩니다. 지진의 충격으로 과테말라 서부 도시에서는 버스 정류장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으며 크고 작은 돌덩이들이 흙과 함께 바닥에 나뒹구는 등 급박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미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지진 발생 직후 진앙 반경 300km 이내의 멕시코와 과테말라 해안에 최고 1m 높이의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6월 24일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2와 7.5의 강진이 잇따라 발생한 지 불과 3주 만에 또다시 대형 지진이 중남미를 강타하면서 주변국들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남태평양과 아시아권 해역에서도 강한 지진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지난 7월 14일 오전 1시 45분쯤에는 남태평양 프랑스령 누베칼레도니 루아요테 제도 근처 해역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진앙은 남위 22.79도, 동경 171.52도이며 진원 깊이는 10km입니다. 이 지역은 태평양판과 대륙판이 맞물려 지질 활동이 매우 왕성한 불의 고리 지역으로 주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이어 7월 15일 0시 49분에는 필리핀 제너럴 산토스 남쪽 87km 해역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관측되었습니다. 기상청이 외국 관측기관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5.33도, 동경 125.17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68km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7월 18일 오후 7시 50분에는 남대서양과 남극해 사이 스코시아해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독일 지구과학연구센터는 진앙의 깊이가 10km이며 남위 60.68도, 서경 50.98도 위치에서 지진이 잠정 측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구촌 곳곳이 지진과 산사태 등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어 철저한 대비와 주의가 요구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공격이 전선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러시아 극동 지역의 일상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중국 국경과 가까운 자바이칼 지역에서는 휘발유와 경유 부족으로 구급차와 화물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쓰레기 수거가 중단되고 주유소마다 긴 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역에서 정제 능력의 상당 부분이 마비되면서 세계적인 산유국이 정작 자국민에게 공급할 연료가 부족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변화를 만든 핵심 무기는 드론입니다. 병력과 재래식 무기 규모에서 러시아에 밀리는 우크라이나는 값싼 무인기를 대량 생산해 정유소와 송유시설, 군수 창고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2,500km 떨어진 러시아 최대 규모의 옴스크 정유소까지 타격하면서 러시아 영토에는 안전지대가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민간 기술 기업과 군부대를 연결해 드론의 개발과 시험, 실전 투입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로베르트 브로우디가 이끄는 무인 체계군은 정찰과 공격을 넘어 러시아의 에너지와 군수 수송망을 끊는 장거리 작전의 핵심 전력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브로우디가 창설한 이른바 마자르의 새들 부대는 전쟁 초기 소규모 정찰팀에서 출발해 여단급 부대로 확대됐습니다. 이 같은 기술 중심 개혁을 주도한 인물이 앱 개발자 출신의 미하일로 페도로우 국방장관입니다. 페도로우는 드론 생산 확대와 군수 조달의 디지털화, 부패 방지를 추진하며 우크라이나군의 체질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밝히고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체계 생산을 허용하는 등 이전보다 적극적인 지원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7월 16일 페도로우 장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페도로우의 기술 중심 개혁이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총사령관으로 대표되는 기존 군 지휘부와 충돌한 것이 주요 배경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경질에 반대하는 시위까지 벌어졌으며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7월 17일 예우헨 흐마라를 국방장관 대행으로 임명했습니다. 드론 혁신으로 러시아의 후방을 흔든 우크라이나가 내부 권력 갈등을 수습하지 못한다면 어렵게 확보한 전쟁의 주도권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다음 승부는 드론의 성능뿐 아니라 개혁 세력과 군 지휘부를 하나로 묶어낼 정치적 리더십에 달려 있습니다. 일본이 후지산 분화와 대규모 지진에 대비해 외국인 관광객을 다른 지역으로 대피시키고 본국 귀국까지 지원하는 초강력 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교도통신과 TV 아사히 등에 따르면 일본 야마나시현은 지난 7월 2일 외국인 관광객 초강력 대피 구체화 연구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후지산이 분화하거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경우 일본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관광객을 신속하게 대피시키고 임시 체류와 귀국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입니다. 연구회에는 야마나시현과 시즈오카현 등 후지산 인근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일본 내각부와 관광청이 참여했습니다. 버스와 철도, 통신업체, 각국 대사관도 협력하기로 했으며 첫 회의에는 미국과 태국 등 6개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외국인 관광객을 버스와 철도 등을 이용해 피해가 없는 다른 현으로 이동시킨 뒤 안전한 장소에 임시로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과 협력해 항공편과 이동수단을 확보하고 관광객들이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 후지산 화산 대피 기본 계획은 분화 경계 레벨이 1에서 3으로 올라가면 관광객을 산에서 철수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구회는 이 시점을 외국인 관광객 대피가 시작되는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후지산은 지난 1707년 분화를 마지막으로 300년 넘게 대규모 분화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는 현재 후지산 바로 아래에서 화산 활동이 증가했다는 보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변에서 규모 4 이상의 지진이 종종 발생하고 있고 최초 지진 뒤 더 큰 지진이 이어진 사례도 있어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후지산 주변에서는 2000년 이후 저주파 지진이 빈번하게 관측됐으며 6월 26일에는 후지산에서 약 30km 떨어진 야마나시현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구에는 후지카와 구치코마치를 시범지역으로 정해 교통업체와 행정기관, 대사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 대피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훈련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해 2027년 3월까지 외국인 관광객 대피와 임시 체류, 본국 송환을 아우르는 구체적인 대응 절차를 완성한다는 목표입니다. 중국 학계가 필리핀 최북단 바탄 제도를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남중국해와 대만 주변의 긴장이 새로운 국면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 10주년을 맞은 시점이어서 더욱 주목됩니다. 논란은 중국 광저우 진안대학 필리핀 연구센터가 지난 6월 30일 개최한 학술 심포지엄에서 시작됐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과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원 소속 학자들은 바탄 제도가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 대만의 관할 아래 있었고 주민인 이바탄족도 필리핀인보다 대만 원주민과 문화적으로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만이 중국 영토이므로 바탄 제도 역시 중국에 속한다는 논리입니다. 중국 측은 1898년 미국과 스페인이 체결한 파리 조약에서 필리핀 영토의 북방 한계가 북위 20도로 정해졌으며 바탄 제도가 그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1900년 워싱턴 조약과 100년이 넘는 필리핀의 시료 지배, 역대 중국 정부가 바탄 제도의 공식적인 주권을 주장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법적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바탄 제도는 필리핀 루손 섬과 대만 사이에 놓인 10개의 섬입니다. 인근 바시 해협은 남중국해와 서태평양을 연결하는 핵심 통로로 국제상선과 해저 통신 케이블이 지나갑니다. 괌에서 출발한 미군 항공기와 군함이 대만 해협으로 이동하는 최단 경로이기도 합니다. 미군과 필리핀군은 이 일대에서 대규모 발리카탄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학계의 주장을 잇따라 보도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일부 매체는 바탄 제도를 필리핀에 대한 압박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학계의 견해에 논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학자와 언론을 통해 영유권 논리를 축적하는 회색지대 전술이자 법률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필리핀이 대만 동쪽 해역의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분 경계 협상을 추진하자 중국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바탄 제도 문제를 꺼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유권 논란을 만들어 놓으면 향후 중국 해경의 순찰이나 해저 측량 활동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필리핀 외무부는 바탄 제도에 대한 자국의 주권은 확정돼 있으며 토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에드와르도 오반 국가안보보좌관도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해 존재하지 않는 분쟁을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중국이 남중국해를 넘어 대만과 필리핀을 잇는 제1도련선에서도 역사와 법률, 학술과 여론전을 동원해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